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2년 8월 31일 여름의 마지막 날 오후 4시 45분입니다. 저는 한 30년 동안 정기 구독하는 잡지가 있습니다.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입니다. 이 잡지인데요. 이 잡지는 창간된 지가 179년 됐네요. 1843년에 창간됐습니다.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가장 정확한 분석 그리고 고급 영어를 사용하는 정평이 있는 언론 매체입니다. 그리고 요사이는 이 인터넷으로 구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상업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잡지입니다. 영국을 대표하는 언론 하면은 BBC, 이코노미스트, 과거에 런던 타임스 또는 뭐 가디안이라는 신문 이 정도인데 저는 이코노미스트를 정기 구독하고 요사이는 인터넷판으로 또 읽고 있습니다. 웨스트모일랜드 전 주월 미군 사령관은 언론으로부터 참 시달렸던 사람입니다. 이분의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그래도 이코노미스트가 가장 정확한 보도를 했다 라고 했습니다.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96년 97년 그때 교수들이 나눠주는 이 교재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코노미스트 기사였습니다. 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한 예측 능력을 몇 번 보여주었습니다. 2012년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이 단일화를 놓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이코노미스트는 단일화 안 된다고 미리 썼습니다. 두 사람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단일화 안 된다. 그 다음에 선거 한 2달 남겨놓고 박근혜 당선을 예견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무렵 기사에서 남의 말을 보수 측의 말을 인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씨를 숨겨진 공산주의자라고 클로시트 커뮤니스트라고 지적한 게 아주 인상적인데 작년 11월에 2022년 영감을 미리 만들 때도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. 그건 상당히 위험한 전망인데 아주 좀 무모할 정도죠. 사실은 그건 어쨌든 맞았습니다. 작년 11월 영감이었군요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최근 몇 차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했는데 이 신문은 일찍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의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.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기도 없는 개인적 사업으로 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대통령이 국방부로 들어가면은 미사일 한 방으로 군사 및 정치 지도부를 쓸어버릴 위험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했는데 최신호,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아본 겁니다. 최신호 이겁니다. 8월 27자. 최신호 칼럼 번얀이라는 이 필명인데요. 번얀이라고 해야 되겠군요. 번얀이라는 필명, 익명 또는 필명 칼럼에서 제목이 패닉 버튼입니다. 이거는 비상호출 단추죠. 패닉 버튼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방식을 상당히 심도 있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칼럼은 국민들 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만하고 무능하게 보인다는 겁니다. 오만하게 보여도 이게 참 골치 아픈데 그게 무능까지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. 오만하고 무능하게 보인다. 왜 이렇게 되느냐? 역시 홍보 실패라는 겁니다. 탁현민에게 배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
윤석열 대통령 측근 내서 이 기사 보면 상당히 기분 안 좋겠습니다. 윤 대통령이 자신은 쇼를 하지 않는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해야 된다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. 즉 홍보에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죠. 무엇을 하는 것만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추진하느냐,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이 어떻게를 보여주는 게 홍보입니다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이 들어오면은 그건 법에 따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, 이거는 정치인의 답변이 아니라 검사의 답변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. 합법하냐 적법하냐로 따지는 게 정치에서는 아주 곤란하다는 이야기죠. 정치인에게는 내용만큼 예의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. 예의 바른 태도라는 것은 여러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, 뭐 절도가 있다든지 미학이 있다든지 멋지게 보인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버릇처럼 국민 뜻을 존중한다, 따른다 라는 말을 하는 것도 비판했습니다. 이건 핵심적인 비판이네요. 대통령은 국민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이거 한번 윤석열 대통령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. 정치인들이 국민 뜻을 따른다고 하면 그 국민 뜻이 누구의 국민 뜻입니까? 국민의 뜻이 뭐 하나입니까? 두서너 개가 되는데 자기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? 여러분들 정치인 입에서 국민 뜻 따른다는 말은 그건 대부분이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. 대통령은, 그러나 정치인은 몰라도 대통령은 국민을 이끄는 사람이지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칼럼은 대통령의 설명 의무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. 정책을 선택한 다음에는 그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인기 있는 정책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설명하고, 인기는 없지만 꼭 해야 하는 정책은 정성을 다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잡지는 청와대 이전을 실패 사례로 꼽았는데, 당선 직후 추진한 정책이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데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었습니다. 이 칼럼은 교육부 전 장관이 내걸었던 취약 연령 인하 정책 같은 것은 다른 사람과 한 번이라도 논의해보면은 금방 무리라는 것을 알 터인데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철회를 했다면서, 이런 무모함은 경험 부족을 폭로하고 그걸 또 취소하면은 무능을 드러내고 경험 부족과 무능이 겹치면 아마추어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. 아마추어처럼 보인다.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내용이 아닙니다.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겁니다. 첫째, 오만하게 보인다. 검사처럼 보인다. 두 번째, 무능하다. 그 다음에 아마추어 같다.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. 이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면 그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막판에 비판 여론이 일어나니까 서둘러서 전화 통화로 때운 것도 실수라고 했습니다. 자신이 잘 아는 검사들을 정부 요직에 중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부처, 즉 교육부 및 복지부 장관은 공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은 인재 풀이 너무 좁은 탓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마지막에 이런 속담 비슷한 걸 인용을 했습니다. 규칙을 어기려면은 미리 그 규칙을 잘 알아야 한다. 정치인이 어떤 규칙을 불가피하게 어겨야 될 때가 있는데, 그러면은 그 규칙의 내용이 뭔지를 잘 알고 어기라는 겁니다. 잘 알고 어기라는 겁니다. 프로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. 대통령은 아마추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 대통령은 프로 중 프로여야 하는데, 이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, 어떻게 보면 이거 우정 어린 충고입니다. 이코노미스트 당선을 작년 11월에 예상했던 이코노미스트의 충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